일주일에 섹터 하나씩을 정복합니다. YG클럽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체납 쪽 이야기 해볼까요? 네. 요게 영화나 네.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세금 체납. 네. 여러분은 이제 그럴 일 없으실 거라고 믿는데 일단 세금을 얼마나 안 내고 있으면 체납자가 되는 거예요? 기준이 어떻게 돼요, 체납이? 네. 체납이 최근에 법이 조금 바뀌었어요. 21년도부터. 그 전에는요, 이제 세금을 내야 될 때, 물론 내야 될 때 내는 거죠. 신고를 하고 이때까지 내세요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간을 안 넣으면, 안 내면, 하루라도 지나버리면 네. 체납이었어요. 하루라도요? 네. 예를 들어 부가세는 1월 25일까지 신고를 납부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지난 1월 25일까지 신고를 하고 내지 않았으면 26일 날부터 체납자가 돼요. 오메. 내라는 날은 25일까지인데 안 냈으니까는 뭐 체납한 건 맞죠. 근데 이게 이제 법이 좀 바뀌어서 네. 안 냈네?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체납이 아닌 걸로 바뀌고 공무원이 뭐 한 2월도 기다려봤는데 없어요. 그럼 3월 달쯤에 이제 우편물을 날립니다. 김철훈 씨, 당신이 1월 25일에 부가세 뭐 한 2천만 원을 내기로 신고를 했는데 2천만 원을 지금 3월 1일에도 보니까 안 냈네요. 3월 31일까지 내세요라고 해서 고지를 합니다. 우편을 날려줘요. 네네네. 그 31일이 이제 지정 납부 기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때 네네네. 안 내면 4월 1일부터 체납자가 돼요. 아. 이게 좀 차이가 나는 거는 이제 어떤 게 의미가 있냐면 요 기간 동안에는 납세 증명서가 발급이 돼요. 이 사람 체납이 없습니다라는 사실. 제가 좀 이따 납세 증명서에 대해서도 다시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네네네. 요게 발급이 돼요. 근데 이제는 그 내라는 날짜 공무원이 우편으로 날려줘서 내라는 날 때까지 지나버리면 그때부터 체납자가 되고 체납이고 무서운 체납 절차들이 진행이 되게 되는 겁니다. 야, 그래요. 근데 21년도부터 이게 바뀌었다라는 예. 거고. 그러면 세금을 안 내고 있어요. 네. 어떤 순서로 압박이 옵니까? 압박은요, 이제 세금을 안 냈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3월 1일에 우편물을 날려 보내줍니다. 공무원이 딱 지켜보고 있다가 한 달 정도 보고 있다가 세금을 아직 안 냈네, 아직까지도 안 냈네, 세금 까먹지 마세요라고 날려주는 이제 등기가 날라요. 이게 고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네. 이때도 3월 30일까지 내세요라고 해서 내지 않았으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독촉이 들어옵니다. 독촉이 들어온다는 건 뭐냐면 압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안 내면. 보통 이제 세무서에서 편하게 깜빡하셨나 봐요. 세금 내세요. 언제까지 3월 31일까지 내세요라고 우편물을 날려주는 건 이제 고지라고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이 고지서랑 세금 안 냈네요. 이제부터는 세금 안 내면은 압박 들어갑니다 하고는 독촉장이 똑같이 생겼어요. 네네. 일반인이 봐서는 그 문구 말고는 뭐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예. 독촉이 날라오면은 이제 저한테 이제 저희 손님들이 이제 고객분들이 이제 이런 게 날라왔어 이게 뭐예요라고 딱 봤을 때 자세히 보면 여기 크게 이제 확대해서 보면은 독촉장이라고 적혀 있어요. 네네네.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내일부터 뭐 압류를 당한다든지 출국을 금지당한다든지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이제 차근차근 해서 다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독촉 그 다음부터는 뭔가 액션이 들어와 버리는 거네요. 예. 그게 그 아니까 영화에서 보는 빨간 딱지? 맞습니다. 빨간 딱지도 가능하고요. 예. 제가 이제 하나하나씩 말씀드릴 게 이게 세무서에서 세금을 안 내고는 못 버티게끔 하는 이런 압박 장치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하나씩 보따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네. 일단은 독촉 다음에는 아예 신용불량자가 네. 되는 거고요. 신용불량자가 이제 되는데요. 이게 이제 체납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체납한 사실을 어디 알리냐면 이제 은행권 알릴 수가 있어요. 금융권에 알려야죠. 금융권에. 예. 그래서 이분을 신용불량자로 만들면은요. 대출이 끊기고요. 네. 뭐 우리나라에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 대출 없는 분들 거의 없을 테지만 대출이 끊기고 카드가 막혀요. 카드를 못 써갖고 갑자기 저희 거래처에서 연락이 와서 카드가 정지된다라는 문자를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그 부랴부랴 해결을 한 적도 있는데 이게 그렇게 큰 게 아니라요. 1년 동안 500만 원의 체납을 안 내고 있든지 아니면 3회 이상 500만 원을 안 냈을 경우라면은 신용불량자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500만 원만 안 내고 있어도. 네. 근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신용불량자로 한번 가보면은요. 신용정보가 확 떨어지게 되거든요. 이게 떨어지는 거는 뭐 훅 떨어지는데 이제 뭐 차근차근 올리는 건 잘 안 올라가요. 그래서 뭐 7등급 이런 식으로 낮은 등급일 경우에는 이제 신용카드도 잘 안 만들어주거든요. 한번 떨어지고 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상적인 경제활동 하기가 너무나도 불편해지는 거죠.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 500만 원 때문에 순간적으로 날아갈 수 있는 거네요. 예, 그래서 미리미리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네. 예를 들어 체납이 됐다. 그러면 통장에 네. 돈이 들어와요. 네. 그럼 국세청이 이거 자동으로 빼나갑니까? 카드사처럼? 네. 법에서도 아예 정해져 있어요.
돈이 체납자의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신속히 빼간다. 아, 신속히 빼간다고 신속히 법이 돼 있어요? 빼간다고 돼 있어요. 국세징수규정 157조에 보면은 뭐 체납자의 계좌에 돈이 들어오면 신속히 빼가고 그 내용들을 신속히 뭐 그 은행권에 알려서 뭐 돈 못 빼게 하고 체납자의 다른 계좌들도 신속히 다 압류한다라고 아예 되어 있어요. 법에 신속히? 네. 아, 대한민국 국세청 열심히 열일하십니다. 이게 엄청 무서운 게 또 야. 뭐냐면은요. 예. 이자, 내가 은행에 계좌를 넣어놨는데 이자가 발생을 한다든지, 내가 회사에 가가지고 일을 하는데 급여가 발생한다든지,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뭐 일을 해줬어요. 그래서 돈을 받아야 될 일이 있다. 거기에 다 알려요. 은행에는 얘 체납했네? 얘 김철은 체납했으니까는 얘한테 이자 주지 마. 얘 이 계좌들 다 막아버리고 다 압류하고요. 김철은이 이제 체납을 했는데 어디에서 취업을 했어요. 회사에 얘기를 합니다. 김철은 월급 딱 그만큼만 최저생계비 정도만 주고 나머지는 다 세무서에 국세청으로. 네. 김철은 이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사업을 하는데 이제 고객한테 물건을 팔게 되면은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거든요. 네네네. 세금계산서는 다 국세청에서 다 보고 있어요. 예. 뭐 직원한테 월급 주는 것도 다 국세청에서 보고 있고 손님한테 고객한테 이자 주는 것도 다 국세청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거래처한테 알려요. 김철원한테 줄 돈 생겼네요. 김철원한테 주지 말고 세무서로? 세무서에 내요. 이분들, 당신들, 내가 세무서에, 당신들 만약에 세무서로 내라고 했는데 그냥 김철원한테 주셨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당신이 이제 체납입니다. 회사한테? 네. 내야 될 의무가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뭐 다 알려지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압박하는 수단 중에 또 하나인 거죠. 야, 무섭다. 그리고 아까 그 압류도 된다고 했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영화에서만 봐가지고 영화 드라마에서만 봐고 막 진짜 뭐 냉장고에다 빨간 딱지 붙이고 네. TV에다 붙이고 예. 장롱에다 붙이고 막 그러잖아요. 네. 실제로 그렇게 붙어요? 실제로 다 그렇게 하고요. 네.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앞에 번호판을 다 빼가고요. 아, 영치한다고 하죠. 네네네. 그리고 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데 이제 보통 가벼운 거 같은 경우는 그냥 들고 가요. 가벼운 거. 세무서에서? 네, 세무서에서요. 세무서에서. 전자제품 이거 들고 가요? 애들 듣고 있는 마이마이 이런 거 뺏어가는 거야? 제가 경험한 태블릿 건 아니고요. 가져가요? 이게? 제가 경험한 건 아니고요. 네. 제가 네. 들었던 얘기는 그 소를 끌고 와서 세무사 앞에 그 세금을 안 내시니까는 이분의 소를 끌고 와서 세무사 앞에 묶어놓고 아, 진짜? 네, 그분이 뭐 올해 세무 공무원상 같은 거 받으시고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거는 가져가고요. 뭐 아, 소 끌고 왔다고? 네, 뭐 이제 누렁이. 누렁이 큰 소 있죠. 예, 그걸 세무사 앞에 묶어놨다라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요. 네. 아니, 물론 이제 그게 큰 재산이니까 맞습니다. 그렇긴 하고, 예. 물론 이제 나라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자꾸 이제 세금 안 내는 이제 나쁜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 일벌백계도 해야 되고, 예. 뭐 세수도 부족한데, 네. 예, 나라 이제 재원도 필요한데 이제 가져와야죠. 근데 누렁이까지 데려가. 재산이니까요. 네, 거기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뭐 그 동산이네요, 동산. 동산이죠. 예,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건 가져가라. 아, 그래서 가벼운 거나 들고 갈 수 있는 거는 다 가져가고요. 그리고 그렇게 뭐 가져갈 수 없는 부동산 이런 건 가져갈 수 없잖아요. 네. 아니면 큰 가구라든지 뭐 이런 건 못 가져가니까는 그런 거는 이제 말씀하셨던 빨간 딱지 이런 거 붙이고. 아, 그래서 가끔 왜 그 온비드라고 네네. 공매 사이트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국가에서 캠코. 운영하는 거죠. 예. 캠코. 네. 캠코에서 운영하는 온비드 보면 거기에 이제 체납 때문에 나온 물건들 경매 나오는데 많죠. 예. 자동차들 많이 나오죠. 네, 그러니까 자동차도 그렇게 압류해 나가는 거고. 그럼요. 예. 혹시 그러면 그 온비드에 누렁이가 올라올 수도 누렁이도 올라올 수 있었죠. 예, 그렇죠. 야, 하여튼 그래서 세금을 밀리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거는 가져가는데 이제 절대로 못 가져가는 것들이 당연히 있어야겠죠. 네네네. 뭐 안 되는 것들 이제 예를 들면 옷 같은 거, 생활 필수품. 뭐 자녀가 엄마 학교 가야 돼요. 근데 엄마가 어떡하니 세금 밀려서 교복을 뺏겼다 못 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교복을 뺏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뺏어가면 안 된다. 아, 그죠. 네. 아이고, 설마 네. 피도 눈물도 없겠어요. 네, 옷 같은 거 안 되고요. 예. 그리고 3개월 동안 먹을 식료품들 이런 것들 안 돼요. 먹어야 되니까는요. 네. 그리고 뭐 돈이 있다 그러면 150만 원까지는 먹고 예.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소액 금융 그러니까 상품이라서 최저생계비. 맞아요. 네. 예, 이게 그거는 조금씩 빼나가지 않게. 바뀌어요. 예, 맞아요. 그 4인 기준 뭐 최저생계비 요 정도까지는 안 가져가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금액이 조금씩 바뀌긴 하고요. 네. 그거에 준해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취직을 하게 되면 취업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만 월급으로 주고 더 오버되는 거는 다 국세청에 내세요라고 해서 연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이제 누렁이 때문에 좀 빵 터졌습니다만 사실 이게 웃을 일은 절대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죠. 왜냐하면 그 압류되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생계가 걸려 있는 그렇죠. 일이고 물론 세금을 그래서 내야 될 때 내야겠습니다만 네. 사실 진짜로 막 사업이 어려워지고 맞습니다. 정말 진짜 입에 풀칠할 돈도 없어서 예. 세금을 내고 싶어도 못 내는 분들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한때 이 영등포 세무서 그쪽이 세무서 건물이 약간 성처럼 생겼어요. 아, 거기 유명하죠. 영등포 세무서. 네. 예식장이 못 내가지고 네. 예식장을 영등포 세무서 건물이 예식장이었죠. 맞아요.
그래서 예식장의 그 건물을 압류를 했고 네, 이게 거기서 공매가 안 돼서 차라리 이 건물을 세무서 건물로 쓰자. 맞습니다. 그래서 예식장을 영등포 세무서로 한참 그 되게 유명한 사진이 맞습니다. 있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은 어디 이사했다든가 뭐 네네, 그렇다 지금은 하더라고요. 예, 다른 데로 예. 그래서 세무서 가서 결혼을 하면 그러면 이거 압류를 풀려면 밀린 세금을 한 방에 다 내야 돼요? 원래는요, 원칙은 세금 다 내고, 이제 체납이 없을 경우에 압류를 푸는 건데요. 마지막 1원까지?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뭐, 그렇게 못 내는 경우들도 있고, 뭐, 상황상 이 압류된 것들을 풀어야 내가 돈을 벌어서 갚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해서 일부만 갚아도 풀 수 있는 규정은 있어요. 그러니까는 법은 어떻게 돼 있냐면 돈을 다 압류된 걸 체납한 걸 다 없애면은 압류를 풀어야 된다고요. 근데 일부를 갚으면 풀 수 있다, 풀 수도 있다라고 적혀 있어요. 성실하게 하는 거 보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너 그러면은 체납돼 있잖아. 이거 어떻게 앞으로 갚아 나갈래? 이런 분할 납부 계약서도 다 쓰고요. 아. 여기에 맞춰서 성실하게 다 하고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압류를 풀 수가 있지요. 그 반면에 이분들 그래도 성실하게 네. 내가 힘들어도 5년 동안 뭐 나눠서 한번 내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거고 네. 아예 끝까지 안 내는 분들. 네. 이게 체납된 세금도 네. 일종의 공소시효처럼 소멸시효가 있다면서요. 네, 이게 세금 소멸시효가 있는데요. 오랫동안 솔직히 뭐 체납이 되어 있는데 세무서에서 국세청에서 봤을 때 진짜 낼 돈이 없겠구나라고 하면은 탕감을 해주기도 해요. 오. 근데 이건 어떻게 해서 탕감을 해준다 이건 안 가르쳐줘요. 당연히 알려주면 거기에 맞춰서 다 하겠죠, 행동을. 그러니까 그 기준은 대외비. 대외비. 게다가 그 사람한테도 안 알려줘요. 당신 이제 안 내도 돼요라고 얘기를 안 해요. 뭐 기준은요, 이게 소멸시효 기준은 이제 5억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5억 넘게 체납돼 있는 사람은 10년이고요. 5억이 안 되는 사람 같은 경우는 5년으로 이제 소멸시효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5년, 네, 10년. 5년, 10년. 그래서 나 이 5년, 10년만 잘 피해 다니면 세금 안 낼 수 있느냐? 아니에요. 이게 자 5년을 내가 숨어 다녀가지고 4년 한 10개월, 11개월이 딱 됐어요. 네. 자, 이제 한 달만 내가 버티면은 국세청 안 만나고 하면은 난 이제 세금 안 내도 돼. 라고 하는데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와서 세금 내서 해서 우편물 던지고 그냥 가요. 우편물 고지서를 이렇게 날려요. 김철우 씨 세금 안 냈으니까 우편물. 그럼 다시 5년 처음부터 시작. 오늘부터 1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 4년 11개월 기다렸던 거 다 없어지고 다시 오늘부터 한번 세봅시다. 그걸 이제 세무서에서 세무서에서. 알아서 이제 카운팅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요. 관리하는 부서가 당연히 있죠. 아니 그럴 거면 소멸시효라는 기준이 왜 있는 거예요? 그거 없애든지. 원래 법적으로 그냥 회수하지 못할 채권 같은 거, 회수하지 못할 받을 돈 같은 경우는 정리를 해줘야, 법적으로 정리를 해줘야 정리가 되는, 보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1900년도에 누가 세금을 안 냈어요. 돌아가셨는데 아직까지 남아있으면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는 정리할 건 정리를 하고 내부적으로. 어떤 국세 관리 차원에서. 맞습니다. 네. 아니 근데 가끔 이제 뉴스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9시 뉴스에 나오시는 분들. 네. 진짜 고액 체납자들. 네. 세금 끝까지 안 내고 버티면서 막 좋은 집에 살고 네. 좋은 차 타고 네. 그래서 막 38기동대가 문 열고 들어가서 보면은 막 맞습니다. 금고 안에 막 금덩어리 있고. 네. 근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잘 살고 잘 지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요, 이 고액 체납되면은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압박하는 게 너무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 통장 못 쓰게 합니다. 체납 내역을 은행권에 다 보내니까는 통장을 못 쓰게 하는데, 그러면 신불자 대고, 나 통장 안 써?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그것도 버티는 사람 있고요. 5천만 원 넣으면 해외도 못 나가게 막아. 해외 안 나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대출도 다 신용불량자 되니까 다 갚으라고 하는데 난 돈 많으니까 대출 안 갚아도 돼. 라고 해서 그렇게 지내는 분들도 계세요. 카드 안 쓰지 뭐. 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정도 되면은 많이 불편하긴 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든 이제 머리를 굴려가지고 하는 게 타인 명의로 재산을 돌려놓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뭐 실제로 나갔는데 보니까는 뭐 38기동대라든지 이런 데서 나갔는데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금고 안에 뭐가 있다. 라고 하면은 일단은 법에서도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서 물건이 나오면 재산적 가치 있는 게 나오면은 그 사람 거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본다가 아니라 추정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지난번에 뉴스 보니까 누구는 이제 장롱 속에 있다가 걸리고 네. 그리고 금고에서 막 금두꺼비 같은 게 나오고 네. 막 황금 열쇠 나오고 했는데 이거는 제 거 아니고 네. 이혼한 전 부인 거야 막 이러고 있고. 네네네. 그래도 그거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예. 가져올 수 있고 그 사람이 주거하고 있는 곳에서 나온 거는 일단 그 사람 걸로 추정한다. 만약에 일단 가져와서 만약에 진짜로 너 거가 아니라 너의 이혼한 전 와이프 거라는 증거를 명확하게 대봐. 그럼 돌려줄게. 예요. 그런 거 이제 강력하게 해야죠. 그렇죠. 네. 강력하게 해야죠. 입던 빤스도 벗겨. 그건 안 되구나.
옷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 맞아. 아, 근데 이렇게 끝까지 세금 안 내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 이게 맞습니다. 나라에서도 골칫덩어리고 네. 그래서 이제 몇 년 전부터는 아예 실명을 공개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거기 보면은 유명한 사업가들, 맞습니다. 연예인들 이름까지도 나오는데 네. 이거는 그래도 그분들이 몇 년째 또 안 낸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실효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 실효성이 있는지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명단을 공개를 예. 이제 매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거를 이제 국세청에 보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돈 들여가지고 세금 들여가지고 이제 다음 메인 화면에 배너를 띄웁니다. 배너를 띄워서 네. 포털 사이트 다음에 네네. 거기를 이제 눌러서 들어가요. 그러면은 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제가 보니까는 1등이 3천억 좀 넘게 체납 중인데 이분이 40대예요. 저보다 어린 것 같았는데 이런 분들서부터 이제 나와 있는데 뭐냐? 가나다 순으로 돼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 그럼 위에서부터 이제 궁금해서 이제 클릭해서 이거 있네? 이거 체납자네 한번 누가 있나 볼까 해서 휘를 이렇게 넘기는데 네. 강씨만 계속 나옵니다. 가나다 순이에요? 가나다 순. 금액 순이 아니라? 금액순으로 뭐 이렇게 1등들은 따로 뽑아주는데 네. 가나다 순으로 체납자가 나와 있어요. 그럼 맨날 강씨만 보다가 멈추고 닫고. 아, 예를 들어서 강가람 씨. 근데 그런 사람 제일 먼저 이제 알려지게 되는 거죠. 근데 김씨도 많고 좀 밑에 하씨 네. 이런 최씨 이런 경우는 네. 거기까지 휘를 내리기도 못 내려요. 뭐야? 네,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매년 강씨만 불쌍한 거죠. 이거를 그래서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뭐 엑셀 정리해서 이렇게 하는 뭐 언론사에서 뭐 그렇게 또 정리를 해서 뭐 하기는 하는데 그렇죠. 이제 이거 좀 실효성을 높여야겠네요. 그렇죠. 이제 뭐 어떤 때는 이제 가나다 순 반대로 한다든지 하씨부터 한다든지 이런 이거를 식으로 그래서 하는 이제 거죠. 네. 공개 방신을 주겠다라는 건데 네. 글쎄요, 이게 실효성이 있을지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그 구세청 38기동대라고 네. 하죠. 거기에서 막 세금 네. 거들어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뭐. 예, 맞아요. 뭐라 해야 될까? 은닉재산 찾으러 다니고. 네, 사실 원래 정확한 명칭은요. 38 세금 징수과예요. 아, 38은 38? 숫자 38인데 예. 38이 이제 헌법 38조는 세금 내야 된다는 그 의무 규정이 적혀 있어서 아. 38 세금 징수과인데 이것도 국세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네. 서울시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세금은 국세청 소속이 아니에요. 네, 국세청 아니에요. 오. 서울은 국세청은 전국에 있는 걸 걷는 국세고요. 아. 이제 각각의 지자체별로 또 지방세를 지방세.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이제 이렇게 38 세금 징수과를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어요. 여기가 거의 뭐 국정원급 이상으로 정보가 많다고요? 네. 사람 잘 찾는다. 그 사채업자들이 해결사분들 통해 갖고 사람 찾는 거보다도 더 잘 찾고 오. 네, 뭐 웬만해서는 다 이제 다 가져간다라고 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그게 뭐 유명하고요. 음. 그리고 이제 국세청에서는 이제 이름이 숨긴 재산 무한 추적팀이라는 무한 추적. 네네네네. 무시무시합니다. 네, 서울시가 38로 잘 하니까 서울시 국세청에서는 아. 네, 숨긴 재산 무한 추적팀이라는 그 팀이 한때 있었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 팀은 없어진 것 같고 이름을 이게 바꿔 그러면은 각 지자체마다 38 세금 징수과 비슷한 과가 있을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아, 무한 추적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나라 돈이니까 지금 네. 우리나라 세금도 모자라서 지금 네. 힘들어 죽겠는데. 법에 보면은요, 이렇게 그 체납자에 대해서 이제 막 그 이런 과들에서 이제 조회하는 그 규정도 있고요. 좀 더 나아가서는 이 체납자의 친인척의 계좌까지도 다 조회하는 규정이 있어요. 체납자의 친인척의 친인척까지? 금융정보까지도, 예. 금융정보요? 네. 몇 촌? 몇 촌이라고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웬만하면 그 친인척. 그럼 그런- 기본적으로 친인척이라고 하면 한 4촌까지는. 네, 그렇죠. 혐의가 있다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는 의심이 된다라는 건데요. 그 규정을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 친인척과 체납자가 돈 거래를 했다. 친인척이 뭐 직원으로 들어와 있다. 친인척이 나의 그 집에 전입 신고가 되어 있다. 친인척과 뭐 그런 식으로 쫙 규정들이 나와 있어요. 아. 거기에 해당을 하면은 친인척도 그러면은 체납자랑 뭔가가 있겠네 해서 금융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우리 사업하던 삼촌 때문에 네. 내 금융 거래 정보가 그렇죠. 털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네. 요, 무시무시합니다. 무섭습니다. 네. 아까 그 그러니까 상속 이야기할 때 부모님이 남기고 가신 빚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말씀해 주셨는데 예. 만약에 돌아가신 어르신이 네. 체납하신 세금이 있다면 네. 내지 못한 세금이 또 크다면 네.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먼저 말씀드렸듯이 사망 신고 때 원스톱 서비스 신청해서 체납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요. 이거 역시 원스톱 서비스로. 네. 그래서 이제 있다고 하면은 체납된 거, 세금 안 낸 거를 어떻게 보면 이것도 빚이에요. 내야죠. 예. 빚이니까 이걸 내가 물려받을지 안 받을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상속폭이랑 아까 한정상속 같은 걸 법적인 절차를 통해 가지고요. 그래서 세금이 안 내신 게 엄청나게 많다. 100억이 있다. 이러면은 나의 상속 안 받을래요. 라고 해서 자녀가 낼 의무는 없습니다.
근데 그 상속 자산하고 비교해 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는 상속 자산하고 부채를 네. 비교해서 선택을 하는 거였는데 그렇죠. 이제는 거기다 네. 세금까지. 네, 부채 안에 세금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아하. 네네. 그렇게 하고 그 이제 만약에 세금을 내야 될 걸 그래 정리하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자녀 형제들이 알아서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녀 누구라도 먼저 내면은 되는 거예요, 세금을. 이거는 n분의 1입니까? n분의 1로 하는 게 이제 법적인 거죠. 네. 그래서 자녀 누가 낸 다음에 이제 다른 분에게 이제 다른 형제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거죠. 다른 상속 재산 받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거 재산 빚은 내가 갚아줬으니 체납분된 부분도 어느 정도 그 국세에 대한 빚이니까 이걸 내가 냈으니 그 상속 재산의 일부를 다시 나에게 달라라는 구상권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지금 이제 경기 안 좋을 때 자영업 하시던 분들도 이제 문을 닫는 케이스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뭐 빚이라도 없는 상태에서 문을 닫으면 또 다행이다. 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들도 맞아요. 계시고 원체 어렵다 보니까. 근데 거기다가 세금까지 밀릴 수도 있거든요. 세금이 밀린 상태에서 내가 네. 폐업을 해버린다. 네.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계속 따라다니나요? 네, 계속 따라다닙니다. 정말 제 아까 주변에 그 무한 추적팀 뭐 이런 데가. 무한 추적팀 그런 거고요. 사업이 안 돼서 망하는 경우들을 제가 뭐 많이 보죠. 네. 근데 망하는데 이제 세금도 못 내고 또 뭐 빚쟁이가 된다고 표현해서 이제 부채가 많은 상태로 이제 폐업이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회생을 받는다거나 좀 네. 이제 빚을 탕감을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법적으로. 네. 그렇게 되더라도 세금은 안 깎아줘요. 세금은 끝까지 한 푼도 안 깎아줬다고 저한테 그렇게 이제 국세청 나쁘다라는 이야기를 막 하는데 이제 법적으로 이제 밀린 돈이나 이런 거 회사가 망해가지고 못 갚게 됐으면 그 안에서 알아서 잘 정리해가지고 이만큼만 받아라는 게 회생인데 세금은 그런 건 없이 그냥 다 일단은 그러니까 징수하게 치킨집 돼요. 하다가 망해도 세금은 내야 된다. 예 맞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 중에 네. 어찌어찌 하면은 네. 국세청이 세금을 좀 탕감해 준다고도 맞습니다. 하셨잖아요. 예, 실질적으로 못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되면은 세무서에서 이제 안 받는데 그 제가 아는 지인분은 국세청에서 봤을 때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이제 어떤 능력자들은 네. 백화점에 가서도 옷값을 깎거든요. 네. 능력자들은 네. 분명히 세무서 가서도 네. 세금을 깎을 수 있지 않을까요? 뭐 방법 좀 알려 있을 것 같은데. 그 되게 힘들다고 해요, 계속. 그렇죠. 일단은 네. 카지노였나요? 영화에. 예, 영화의 극 중에서 최민식 군이 이제 세무서 국세청에 가서 세금을 이제 줄여달라고 이제 협상을 하고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가지고 그런 질문들이 들어와요. 실제 저렇게 되느냐. 근데 그거는 뭐 누구도 말은 못해요. 국세청에서 입장에서도 사실 얘한테 돈을 아예 빵원을 못 받는 걸로 처리해서 아예 안 받을래. 어느 정도라도 받을래. 물론 다 받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한데요. 그러니까 아까 탕감해주는 기준이 대외비라고 맞습니다. 하셨고 네. 소멸시효 다가오면 한 번씩 이제 독촉장 다시 날려서 네. 소멸시효 원상복구 시켜버리고 이런 네. 것처럼 그러면 그 기준도 모르는 거네요. 몰라요. 제 주변 지인 중에 그 체납이 없어졌다라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본인들이 이제 체납이 있었는데 몇 년 전에 다시 보니까는 그 체납 내역들이 없어졌더라 저한테 이야기한 분들이 몇 분 계셨었는데 예. 그분들이 이제 그 소멸시효 지나가지고 국세청에서 이제 못 받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분들이겠죠. 그런 분들은 이제 체납 내역도 다 없어지게 됐고, 근데 이제 뭐 국세청에서 또 그런 분들 말고 이제 웬만하면 이제 다 받으려고 하니까는요. 체납 내역은 남아 있는 게 더 많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또 복불복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의 아주 특정인 체납세금 결국 나는 안 내게 됐다라는 그 하나의 케이스만 얘기 듣고 네. 우리도 한번 끝까지 버텨보자. 또 이러면 안 되는 거고. 그럼요. 제가 설명을 좀 덜 많이 안 드리긴 했는데 이게 압박하는 수단이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까? 네, 골고루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경제생활 아무것도 못하고. 네. 그래서 이게 뉴스에 나오는 그 끝까지 세금 안 내시는 그런 악덕 뭔가 고액 체납자들은 맞아요. 네. 진짜 어나더 레벨인 거예요, 그 사람들. 맞습니다. 최근에 어떤 규정이 들어가면 배째라. 네. 최근에는 그래 세금 안 내? 알겠어. 이제부터 감옥에 가두는 규정이 생겼어. 아, 그전에 맞아. 없었는데 세금 때문에. 네, 세금 안 내면 이제 30일까지 감옥에 감치시킬 수 있는 감옥에 가둘 수 있는 30일 너무 약하다. 예전에 그것도 있었잖아요. 그 네. 황제 노역이라고 그러나? 네네네. 일당이 얼마지? 얼마 뭐 몇백만 원? 네, 그쵸. 예.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그래서 공분을 샀던 거잖아요. 네, 그랬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까지는 그런 규정이 없었었는데 이제 감옥에 가둘 수 있다라는 게 생겼고요. 근데 그 노역 기준도 그냥 우리 일반 노무비 기준으로 해야 돼요. 이제 네, 막노동 일당 요즘 얼마지? 한 15만 원 하나요? 네, 그 정도 할 거예요. 예. 네. 그게 그걸로 공정하죠. 해서 네. 예를 들어서 150억 안 냈다. 그러면 15만 원씩 며칠이지? 예, 이거 그렇게 며칠로 안 계산해서 될걸요. 네. 예, 이제
살도록 하는 걸로 뭐 100년이고 200년이고 네. 그렇게 해야 진짜 무서운 줄 알고 세금을 내죠. 혹시 이제 조금 어려움에 빠지신 분들 네. 세금이 밀려 있는데 그래도 다시 치킨집이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네. 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좀 어떻게 재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뭐 체납이 되어 있다고 해서 창업을 못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네. 실질적으로 이제 사업에 허가를 받고 일을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은 뭐 신불자가 됐기 때문에 은행 거래를 한다든가 이런 게 불편한 점은 사실 있기는 해요. 그래서 네네네. 체납되신 분들이 사업을 하는 경우는 보통 본인이 아니라 본인의 자녀나 이런 가족의 이름으로 이제 개업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또 다시 원래 그 명의는 빌려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어쩔 수 없이 빌려줘가지고 그분들도 또 같이 고통을 받는 경우들이 있기는 해요. 뭐 그런 식으로 가는 건 일단은 또 다른 얘기고 나라에서도 이제 폐업했는데 이제 다시 재기해보겠다 이런 분들한테는 영세한 자영업자들한테는 체납액 징수를 이제 좀 밀어주는 체납액 징수 특례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뭐 폐업한 다음에 다시 사업을 시작한다거나 아니면 취업하는 경우 이런데도 이제 징수하기가 좀 곤란한 경우라고 하면은 지연 가산세 체납액이 아니라 가산세를 좀 면제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5년까지 세금을 나눠서 내게끔 하는 제도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건도 까다롭고요. 그렇게 체납자들에게 뭐 생계형 체납자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분들에게 와닿지는 않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는 분들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특히 이제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사회. 네. 한 번 쓰러지면 영원히 무너져 버리는 약간 그런 게 있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진짜 세금을 내고 싶어도 못 내시는 분들한테는 그래 어떻게 해서든 좀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이라도 나라가 좀 제공을 했으면 좋겠고 돈이 있는데도 안 내는 사람들은 진짜 끝까지 네. 무한 추적을 좀 해야 네. 되겠고요. 와, 오늘 다양하게 짚어봤습니다. 상속과 그리고 체납에 대해서. 네. 이런 이제 어려움에 빠지시지 않고 다들 이제 장사 잘 되셔야겠습니다만 또 우리 누구나 고수 사장님이 되시길 바라면서 그런 분들은 이제 또 고수 사장님의 세금 줄이기 이 책도 참고하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누리세무그룹의 김철훈 대표 통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